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턴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행성 이하선염이요? 네, 어려운 말인데요. 네, 네. 여러 가지 다른 병명이 있습니다. 뭐 볼거리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 쉽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필수 예방접종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볼거리라는 네, 질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어른분들은 항아리 손님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어로는 멈프라고 합니다. MUMP. MUMP. 네, 멈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MMR 백신에 이제 그중 M 하나가 이제 멈프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멈프 유행성 이하선염을 가져온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워싱턴 시애틀 지역에 지금 이 유행성 이하선염이 정말 말 그대로 유행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작년 10월경부터 유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 어제 그저께네요. 7월 12일까지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885건이 발병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네요. 네,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킹 카운티에서 309건. 이게 한 뭐 3분의 1 이상 발생을 했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피어스 카운티에서 60건. 그 다음에 또 북쪽에 스노우미시 카운티에서 한 80건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이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볼거리라고 했을 때 어떤 병인지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네. 혹시 어떤 병인지 또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볼거리는 볼거리 바이러스 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볼거리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며칠 동안 이제 열이 난다든지 또 열이 나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또 근육이 아프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오고 그다음에 열이 나니까 또 피곤하고요. 또 뭐 음식 맛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전신적으로 뭔가 몸이 불편한 이런 증상이 먼저 생기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증상이 며칠 가다가 이제 그 턱 밑에가 귀 뒤에 턱 밑에 이런 데가 이제 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유행성 이하선염은 바이러스가 침샘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침샘이 이 귀 뒤에 이하선이라는 침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선염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바이러스가 침샘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열이 난다든지 근육통, 두통, 뭐 전신 쇠약감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샘 이쪽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이게 항아리 손님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얘기만 듣고는 그냥 좀 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병의 심각성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대부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저절로 회복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앓는 동안에는 이렇게 좀 이 부은데가 아프고 열이 나서 괴롭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다 저절로 이렇게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합병증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합병증은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생기는 합병증인 거예요.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예, 병은 이 침샘에 턱 밑에 이 침샘에 생겼지만은 이것이 바이러스가 온몸에 이제 퍼지게 되면 그게 어디로 잘 가느냐면 그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환의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똑같은 원리로 난소로 또 잘 가서 난소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으로 가게 되면 뇌막염이나 뇌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엄청 심각해질 것 같네요. 그럼 그 합병증들이 조금 이제 심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합병증이 생기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병 자체가 몸을 괴롭게 만드는 병이고 또 드물기는 하지만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걸리게 되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 자체의 증상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합병증이 이제
생길 경우를 좀 잘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유행성 이하선염이니까요. 네네. 그렇다면 이것이 전염이 되는 것이란 그렇죠. 말인데 예. 그럼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되나요? 전염이 굉장히 잘 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염이 되는 경로는 병이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할 때 또는 가까이서 말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침방울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 그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게 침샘에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침을 통해서 전파가 반드시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가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그 바이러스가 침에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이게 침샘에 생기는 병이니까 뭐 그런 그 상식적인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병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진 물건 같은 것을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또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세균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네네,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거죠. 예, 병이 있는 사람이 쓴 컵이라든지 스푼이라든지 포크라든지 뭐 젖병이라든지 뭐 이런 뭐 또는 그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옮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전염을 당했을 때 만약에 네네. 제가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렸을 때는 네네. 그러면 독감 이제 걸린 사람을 격리하듯이 네네. 격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전염병 중에는 그 어떤 특별하게 이게 전염이 아주 잘 되고 또 전염이 됐을 때 심하게 앓는 병들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그 병을 일으키는 이런 전염병들은 우리가 법정 전염병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격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 유행성 이하선염은 법적으로 격리를 강제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legal isolation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법적 격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이 있으면 법적 격리의 대상이 되는데 처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 병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그렇지만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증상이 있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유행성 이하선염인지 모르죠. 다른 뭐 감기에서도 열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열이 나다가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하면 심장이 그러면 그때 진단이 되잖아요. 그럼 진단이 된 날로부터 미니멈 at least 최소한 5일에서 7일을 격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법적으로 격리를 해야 할 만큼 전염성이 좀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유행성이다 보니까 이 질병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뭐 본인 자신이 손을 잘 닦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침이 튀지 않게 한다든지 이래서 뭐 마스크로 입을 가린다든지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병이 없는 사람은 걸리지 않은 사람도 어디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잘 닦는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조심할 때 하는 그 면역력 좀 높일 수 있고 손 잘 씻고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을 제너럴 프리코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사람들은.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질문이 하나가 지난주에 학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백신 5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MMR,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방접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필수 예방접종인데요. 예방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 아주 어렸을 때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맞고요. 또 4세가 되었을 때 한 번 맞습니다. 4살 때.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어린이들 또 젊은 청년들은 이 예방접종 다 맞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미 맞았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른다든지 또는 안 맞은 게 확실한 사람들 또 맞았지만은 면역력 검사를 했더니 면역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또 청년이 되어서도 다시 맞는데요. 1개월 간격으로 2번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한 번 맞고 4세에서 6세 이렇게 한 번 맞아서 2번 맞지만 뭐 면역력이 없거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거나 할 때는 이제 1개월 간격에 거쳐서 2번 정도 더 맞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또 맞아야 할 필요성이 또 있나요?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항체 검사를 했더니
면역력이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예방접종을 이미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병에 안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꼭 맞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정반대도 사실입니다. 예방접종을 했지만 나는 요즘에 유행하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맞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시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또 맞아도 상관이 네네. 없는 거군요. 예. 이 홍역 볼거리 풍진의 예방접종에 의해서 볼거리가 예방되는 확률은 8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완전히 예방되진 않네요. 않지만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는 예방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저희 킹카운티 지역 내에 볼거리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네. 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네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도 하고 이제 항아리 손님이라고도 말해주는 네. 그 병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